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땅끝마을에 있는 아주 허름하다 못해 무너지기 직전인 초가집 같은 곳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면서 바닷가 일을 하셨는데 바닷가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 거치시고 하루라도 술에 안 취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오실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전부 부셔버릴까 보다. 뭐해? 술상 안 가져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저랑 동생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장롱 안에 있는 이불더미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지요.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도망치기를 몇 번. 도망가봤자 동네 그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걸려 질질 끌려왔지요. 아빠가 배 타고 일 가셨을 때 엄마는 항상 저희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야,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엄마도 지쳐. 네 애비 저런데 누가 저런 놈을 붙들고 살 수 있겠니? 그냥 니들 키우는 것도 다 지치고 이렇게 살다가 내 명예 못 죽겠다. 내 인생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나 하면서 저희한테 신세한탄을 했어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내가 잘할게. 제발 우리 두고 떠나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진짜. 혼자 자기 싫어. 하면서 말했지요. 그때 엄마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냥 허공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던 중 하루는 엄마가 친구들을 만나신다고 생전 안 입으셨던 원피스도 입으시고 립스틱에 이쁘게 화장과 향수를 뿌리고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한테 엄마 나도 립스틱 바를래. 립스틱! 하면서 엄마 립스틱을 뺏어 바르다가 다 뭉개뜨리는 바람에 엄마한테 혼났지요. 엉엉 우는 저희를 엄마가 달랜다고 누룽지 사탕을 하나 건네고서는 조용히 하고 있어. 울면 못 쓰지. 엄마 친구들 만나고 올 테니까 동생 잘 돌봐야 해. 알겠어? 그리고 오늘은 모래사장으로 놀러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하면서 구두를 신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누군가의 손에 끌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일 나가신 줄 알았던 아빠는 뱃일 안 나가시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 오시는 길에 엄마를 보신 겁니다. 머리가 잡혀서 끌려오는 엄마를 보고 저희는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동생과 함께 장롱에 들어가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퍽퍽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아빠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왜? 어떤 남자 만나려고 치마에 향수까지 뿌렸니? 아주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구나. 뭐?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네가 친구가 어딨는데. 집안에서 애들이나 잘 볼 것이지. 뭐한 짓이야? 오늘 아주 잘 걸렸다. 하면서 엄마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에게 분을 다 푼 아빠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낸 뒤 마구마구 드시더니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 사이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희의 손길을 확 뿌리치며 저리 가!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의 정이 다 떨어진 듯한 엄마의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동생은 무서워서 앙앙 울려고 했는데 아빠가 깨어날까봐 무서워 동생의 입을 제가 틀어 막았지요. 엄마는 아빠가 자는 사이를 틈타 서랍 안쪽 명주실에 있던 귀금속들과 이것저것 물건들을 챙기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니네고 뭐고 엄마도 살고 봐야겠다. 엄마 찾지 마. 엄마 어디 갔냐 물으면 모른다 하고 절대로 엄마 찾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고 너네도 너네 인생 살아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저와 동생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눈에서 엄마가 없어지자 그제서야 헐레벌떡 엄마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앞쪽 도로에서 엄마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희가 아무리 달려 뛰어가도 택시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동생과 저는 엄마! 라고 소리치며 한참을 달리다가 현실을 깨닫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동생의 인생은 완전히 파국이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사실을 안 아빠는 그 이후부터 술만 마시면 온 집안 물건을 부시고 화를 냈습니다. 동네에서는 엄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자매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미용실을 갈 때마다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은 저희를 보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애 엄마가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며? 애 아빠는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 걸리고. 참, 이래서 여자를 집에 잘 들여야 해. 왜? 애 엄마 원래 다방 출신이었다가 애 아빠랑 사고 쳐서 같이 살게 된 거잖아. 쉽게 돈 벌려다가 바닷일 하는 남자 밑에서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니 몸이 근지러워서 배기겠어. 어디 저 서울 가서 돈 많은 남자 붙잡아 살라고 지 자식 버리고 간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디 아무리 힘들어도 지 자식 버린 여자가 사람이야. 짐승도 안 그러지. 엥, 남겨진 애들만 불쌍하지. 하면서 수근덕대는 게 다 들렸어요. 저랑 동생은 화가 나서 우리 엄마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아줌마들이 뭘 하는데요. 우리 엄마 욕해도 내가 해요. 아줌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 질렀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소리 지르고 화낼수록 이상해지는 건 그 아줌마들이 아니라 저희 자매더라고요. 화내고 반박하자 돌아오는 말은 엄마 닮아서 되바라지고 억세다, 기세다. 애는 엄마 손길이 닿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싸가지가 없다. 등등 이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희는 친구들조차 흉흉한 소문에 저희 자매를 따돌렸어요. 네 엄마 없다며. 엄마 도망갔다며.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하면서 대놓고 저한테 무안주고. 지지 않고 저도 맞섰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 자매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사고가 터진 겁니다. 바닷일을 하러 바닷가에 나간 아빠가 그물을 건져 올리다가 배 아래에 걸려 올라오지 않는 그물을 빼내다가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파도가 엄청 심했고 비까지 내려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선원들은 아빠를 구조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아빠는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 한켠에 있던 돌덩어리를 떨어뜨린 기분이 들면서 속이 후련해진 겁니다. 슬프고 마음 아픈 감정보다는 내 삶에 있던 장애물을 없애버린 기분이 들면서 순간 제 자신이 소름 끼치고 악마 같은 거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동생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낀 겁니다. 아마 저희 자매가 엄마가 떠난 이후로 아빠에게 너무나 시달려 살아와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아빠가 떠나고 아빠 앞으로 나온 아주 조금의 돈을 모아 동생이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어요. 미용을 배우고 싶어 했던 동생,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했기에 기술을 배우고자,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악마의 동네를 떠나고자 큰 결심을 한 거였지요. 저와 동생은 서울로 상경해 원룸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동생은 미용실 스텝 막내로 들어가서 거의 5년간을 돈 한 푼을 안 받고 기술 배우고 잡일을 하면서 경력을 길렀고요. 동생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기술 배우고 선배들한테 혼나가며 버티고 버틴 결과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유명 미용실 막내 디자이너로 승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생이 미용 일을 펼치려고 하는 그 순간 동생에게 병이 생긴 겁니다. 루게릭병이었어요. 근육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온몸의 근육이 사라져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저는 바로 병원에서 일하던 것을 접고 동생 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그토록 좋아하던 미용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밥 숟가락조차 못 들 정도였고 본인이 마실 물병 뚜껑조차 못 열 정도였어요. 저에겐 하나뿐인 가족, 아니 유일한 내 심장과도 같았던 동생이었기에 모든 걸 제쳐두고
동생 재활에만 사활을 걸었습니다. 꼬박 10여 년을 동생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참 인생은 허무한 것 같아요. 제발 빌고 빌었는데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기 딱 하루 전까지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동생은 호흡기 근육마비로 인해 호흡 보전이 발생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고 저는 꼬박 한 달을 물이랑 쌀알만 먹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살이 13kg가 빠질 정도였으니 말이죠. 죽기 직전까지 폐인처럼 살다가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의 연락으로 인해 제가 그 암흑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일 좀 하라고. 너 간호조무 일도 싹싹하게 잘했고 예전에 어르신들 간병했을 때 엄청 만족도 높았으니까 다시 일하면서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니? 하면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언니 고마워. 내 생각해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다. 진짜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동생 떠나고 얼마나 힘들겠어. 몸 쓰는 일 하면서 바삐 살아야 딴 생각도 안 드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니가 소개시켜준 간병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일자리야. 환자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집에 밥 해주는 아주머니 한 명이랑 간병인 너 이렇게 있게 될 건데 문제는 환자 성격이 엄청나. 그 모 기업 회장님 첩이었는데 그걸 본처한테 걸려가지고 막 싸우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척추가 손상됐대. 수술했는데 전신 70% 마비에다가 팔만 겨우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건 묻은 거래. 그런데 성격 장난 아니야. 돈을 2배로 주는데 그간 간병인이 다 떨어져 나갔대더라. 그래, 뭐 돈 많이 주고 무엇보다 간섭하는 가족들이 없으니 좀 좋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뭐 나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보고 상대했는데 별거 있겠어? 하고 환자네 집에 도착했어요. 집은 무슨 성벽처럼 으리아리하게 벽이 올라가 있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들이 그 동네에 빼곡했어요. 몇십억짜리 집이라고 하던데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속으로 아, 역시 대기업 회장님 첩 정도는 돼야 이런 곳이 사나? 세상 참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 사모님이 누워 계시는 방에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꼬대가 참 이상했어요. 내 딸 어딨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하면서 울음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한테 깊게 잠에 못 드시나 봐요 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예전에 딸 2명 버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저러시는 거래요. 막상 잠에 깨시면 또 엄청 괴팍하세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에휴 라고 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순간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우리 엄마랑 이름이 달랐기에 그냥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사모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저는 사모님께 가서 인사를 하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사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뭐하는 애야? 내쫓아!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 라고 하면서요. 인수인계 해주시는 간병인분은 처음엔 다 그래요. 한 3일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팔, 얼굴 근육 빼고는 다 마비되었기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매일 뒤집고 해야 하는데 성격이 저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인수인계 받고 딱 3일째 되는 날 귀신같이 사모님은 제가 방에 들어와 간병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열리셨나봐요. 그런지 참 이상했어요. 엄마랑 얼굴이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다르고 그랬기에 그냥 속으로 이상하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모님을 뒤로 눕히고 몸을 닦아내기 위해 머리를 위로 묶어드리려고 했는데 사모님 목 뒤에 흉터가 있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했어요.
엄마도 아빠가 던진 술병 때문에 목 뒤가 크게 찢어서 꿈에서 흉터가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조진숙? 이라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조진숙은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모님은 너 누구야? 조진숙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저를 확 째려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지요. 예전에 동생이랑 저 두고 떠난 어머니 성함이세요. 어머니도 사모님이랑 똑같이 목 뒤에 흉터가 있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던진 술병 때문에 생기셨는데 엄마는 아빠 때문에 집 나가셔서 아직도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사모님은 갑자기 저와 제 동생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팔을 올리시더니 제 얼굴을 붙잡고 너니? 너 맞니? 아가, 나야. 네 엄마가 나야.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집을 나간 후에 과거를 잊기 위해 개명을 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며 일을 하시다가 접대를 하며 만난 손님과 깊은 연을 맺게 되었고 그게 모 기업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돈을 위해 띠동갑이 2배나 나는 회장님과 관계를 맺다가 본초에게 걸리고 이렇게 되신 거였어요. 저는 진짜 엄마가 맞냐고 수백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는 사고로 인지 능력이 망가져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꿈에서나마 무의식적으로 저와 동생을 찾은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엄마의 목 뒤에 있는 상처를 언급하자 저와 동생이 생각나며 깜짝 놀라신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막 말했어요. 엄마 왜 나 버렸어? 나 엄마 진짜 미워. 차라리 날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동생 죽은 건 알아? 떠난 거 아냐고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엄마는 꺽꺽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치고 지쳐서 하면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고 그 순간부터 너네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 돈 벌고 애들 데려와야지 하다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벌받았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엉엉 우는데 비참했습니다. 마비되어 몸을 못 쓰는 엄마의 모습에서 루게릭병으로 근육세포가 파괴돼 누워서 삶을 마감한 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죽은 동생이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리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은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픈 모습으로 마비가 된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난 저는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도망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희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엄마는 이 세상을 아예 등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울면서 괜찮다고 하며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동생을 간호하던 제가 이제는 엄마를 간호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진짜인가? 하는 마음에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역시 엄마는 엄마인지 어색했던 그 순간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엄마의 익숙한 손길이 저희 마음에 다시 파고들었네요. 이제는 엄마가 죽는 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제 삶에 엄마가 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원망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그럼 제가 다시 동생을 만날 때 동생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겠지요. 인생이 뭔지 한 치 앞도 짐작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